안녕하십니까. 세종사이버대학교의 이형숙입니다. 두 번째 CCNA 기출문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파트는 전체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액세스라고 해서 L2 스위칭 기술들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볼 예정입니다. 자, 이번 파트에 출제되는 네트워크 액세스 파트에 출제되는 내용은 VLAN 구성이라든가 VLAN에 관한 구성, 그리고 스위치 연결. 스위치 연결이라고 하는 거는요, 보통 스위치는 포트가 상당히 많은 장비들이잖아요. 그죠? 이 두 대의 포트가, 이렇게 두 대의 컴퓨터들을 연결을 할 때 하나의 케이블만 연결을 했을 경우에 각 층마다, 63층 빌딩에 각 층마다 직원을 위해서 스위치를 사용하는데 하나의 링크만 연결하면 얘가 페일이 되면 1층의 직원하고 2층의 직원은 통신이 단절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두 개를 연결하면 되잖아요. 여러 개를 연결해 놓고 사용을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스위치는 목적지를 못 찾는 프레임이 들어오면 플로딩이라는 동작에 의해서 계속 스위치는 맥 테이블이 있습니다. A는 1번 포트가 있고 B는 2번 포트다.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의 정보값을 못 찾아요. 목적지가 C인 게 들어와요. 테이블이 없잖아요. 없으면 스위치는 기본 기능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포트로, 컴퓨터에 연결되는 모든 포트로 흘러보냅니다. 다시 넘어왔는데 여기에도 맥 테이블에 A나 F나 D가 있고 C는 없으면 넘어와서 또 넘어가게 돼요. 또 넘어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 두 개의 링크를 사용하는 건 좋은데 뭐가 오냐면 브로드캐스트 스톰 현상이 발생해서 통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해요. 그러나 분명히 케이블은 여러 개 연결하는 게 맞고 실제로 동작은 하나만 했다가 하나가 동작이 안 될 때 다른 게 자동으로 동작이 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케이블을 이중화시켜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데이터 트래픽 프레임을 보내는 거는 오직 하나의 링크만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루프를 방지하는 게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나올 거고요. 거기에 관한 기술들이 또 여러 개를 연결할 때는 케이블이 100메가짜리가 10개가 남아요. 그런데 케이블 하나를 쓰면 100메가를 하나밖에 쓸 수 없는데 두 개를 묶으면 한 번에 200메가로 쓸 수가 있거든요. 케이블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처럼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가 이더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장에 당연히 쓰고 있고요. 더불어 HSRP라고 해서 실제 여러분들 컴퓨터는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1.1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근데 실제로는 서비스를 할 때 장비에 이 스위치 장비고요. 여기는 1.3, 여기는 1.4. 그러니까 같은 네트워크에 1점대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여러 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게이트웨이 이중화를 해서 가상 IP 1.1을 잡아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애는 주로 1.3으로 가는 1.1을 쓰고 여기는 주로 1.4로 가는 1.1을 쓰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게이트웨이 이중화를 위한 프로토콜이 HSRP고 이 또한 현장에서 사용을 꼭 해야 되는 거죠. 디폴트 게이트웨이 이중화라든가 이더 채널, 채널을 에그레이션 하는 거와 스패닝 트리 루프를 방지하는 거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액세스 파트에 그 문제를 쭉 따라가 보시면 분류를 해 두었습니다. 가장 먼저 아셔야 될 내용을 앞전에 서두에 두었는데 이 파트는 쉽게 말해서 큰 대학의 캠퍼스를 구현한다든가 LG, CJ 시스템 같이 전국에 떨어져 있지만 각 회사의 네트워크이잖아요. 그죠? 공중 인터넷망은 서비스를 하는 곳은 아니니까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곳은 아니고 그렇게 규모가 좀 더 큰 캠퍼스 네트워크를 구현을 할 때 사용하는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데 여기서는 관점을 뭐로 두시냐면 IP나 L3 정보를 두시는 것보다는
전체 트래픽을 어떻게 분류를 해서 처리를 할 것인가의 관점입니다. 여기서 3단계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저는 이제 3개 계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3개의 단계로 나눈 3단 네트워크 토폴로지입니다. 52427계층 TCP/IP 프로토콜 계층의 개념이 아닙니다. TCP/IP와 52427계층의 개념은 통신을 할 때 정보에 통신을 할 때 많은 필요한 기술들을 같은 종류별로 나눠서 정보를 하나하나 인캡슐레이션 붙여가는 기능들을 말하는 그 계층이고요. 여기는 그렇게 다 만들어진 정보를 목적지까지 뿌릴 때 어떤 종류별로 어떤 특징별로 다룰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건데 다음 그림을 먼저 보고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3단계는 하이라키컬 구조로 액세스 레이어와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코어 레이어로 나누어집니다. 이 또한 이거를 알고 계시면 앞전에 본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건데 보통 액세스 레이어는 트래픽이 어떤 트래픽을 처리하는 기술들이냐면 일반 사용자 단, 가장 끝단의 트래픽들을 처리하거나 트래픽을 처리한 장치라든가 프로토콜들을 액세스 레이어 계층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 통신을 다루는 분들이 일반 고객단을 표현할 때 액세스 단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끝단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는 보통 L2 기술들이 들어가는데 뭐 스페인 트리 프로토콜도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고 당연히 여기서는 VLAN이 들어가야겠죠. 트렁크 링크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같은 회사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1층에는 뭐 영업부도 있고 네트워크 부서도 있고 여기는 영업부가 있고 또 다른 부서가 있습니다. 그럼 층이 떨어져도 같은 영업부는 같은 랜으로 물려야 되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들 기술이 들어가겠고 디스트리뷰션 레이어는 주로 말 그대로 여기서 만든 수없이 많은 트래픽들이 올라오면은 트래픽을 전달해야 되는데 바깥쪽으로 전달을 하기 전에 라우팅이라든가 이게 분산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IP 기반으로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나갈 건지 아니면 내부로 나갈 건지 바깥으로 나갈 건지 이 라우팅이라든가 또는 보안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하는 장비가 들어가고 그 담당하는 기술들이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자, 코어 레이어에는요. 말 그대로 코어라는 거잖아요. 핵심이거든요. 여기서는 사실은 여기서 L2라든가 L3 이렇게 액세스 레이어라든가 디스트리뷰션 레이어에서 사용하는 기술들을 가급적이면 적용하지 않고요. 무조건 빨리 보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보안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최대로 빨리만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광통신이겠죠. 광전송 보통 매립되어 있는 거 그런 건데 네, 이 장비들은 상당히 고가이고 고성능 장비예요. 빨리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학교나 캠퍼스 네트워크에서 코어 장비 따로,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장비 따로, 액세스 레이어 장비를 따로따로 구현을 해서 구축하기에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디스트리뷰션 레이어랑 코어 레이어를 캠퍼스 네트워크에서는 장비 하나를 가지고 각각 기능을 달리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어랑 디스트리뷰션 레이어는 보통 콜랩스라고 해서 축약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시 앞쪽 문제를 보면 자 그러면 그 3단계 계층 토폴로지에 대한 설명은 어떤 거가 있냐 하는데 1번을 보시면 레이어 2와 레이어 3 기술을 디스트리뷰션 레이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어 레이어 네트워크 코어는 디자인이 되어지는데 뭘 때문에 디자인이 되어지냐면 이중화를 합니다. 아까 그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중화가 구현되어 있어서요. 코어도 마찬가지. 여기는 U+를 가입하고 여기는 KT에 가입을 해서 고객들이 주로 U+를 사용하다 U+ 라인에 오류가 생기면 KT로 방송도 그렇죠. KBS 방송국이든 방송국에서 방송을 내보낼 때 하나의 통신 회사만 사용하면 위험하죠. 그죠? 그래서 코어 레이어 이중화 구현에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가급적이면 여기 나온 모든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중화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의 장비가 페일이 될 경우에 연결을 컨티규어스하게 관리를 한다. 맞습니다. 코어 레이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답은 두 개를 고르려고 해서 이미 다 나왔는데 3번도 읽어는 보겠습니다. 액세스 레이어가 보통 다른 도메인에서 사용한 라우팅을
관리하는 건 아니죠. 라우팅은 액세스 레이어가 아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스트리뷰션 레이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각 호스트의 와이어를 연결하는 건 코어 레이어가 아니고 액세스 레이어였죠. 그리고 코어 레이어와 디스트리뷰션 레이어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장비가 워낙 고가이고 또 굳이 그렇게 하나의 기능을 위해서 모든 장비를 캠퍼스 네트워크에 구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디스트리뷰션 레이어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이렇게 그 슬롯이라 그러죠. 어떤 기능을 하는 슬롯을 더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코어와 당연히 기능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슬롯이 뭐냐면은 기능별로 카드만 바꿔 꽂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똑같네요. 코어, 함축된 코어의 구조가 뭐냐, 어떤 거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어와 디스트리뷰션 레이어이죠. 자, 그 다음 문제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콜랩스드 코어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특징은 이라고 했는데요. 코어와 디스트리뷰션 레이어의 기능을 다 허용을 합니다. 하나의 결합되어 있는 레이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가능합니다. 하나만 고르는 건 답이 A니까 더 이상 고를 필요는 없는데 밑에 거를 잠깐 보자면 와이어리스 디바이스 연결은 액세스 레이어겠죠. 와이어리스라는 무선인데 무선 장비는 전부 다 액세스 레이어잖아요. 무선은 대부분. 그럼 C 번을 보시면 이더 채널, 디스트리뷰션 디바이스는 이더 채널을 사용을 한다는데 이건 코어랑 상관이 없습니다. 액세스 레이어,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사이이고. 자, 다음 문제는 맥 어드레스 테이블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거는 문제 답만 맞출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하나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문제들이 실제로 많은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만 하나 풀었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기 때문에 맥 테이블이라든가 스위치에서 프레임을 받고 하는데 동작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진행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스위치입니다. 01번 포트, 02번 포트, 포트가 여러 개겠지만 설명을 위해서 간단하게 4개의 포트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컴퓨터가 AA라는 맥 어드레스를 가진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고요. IP는 1.1. 여기는 BB라는 애가 갖고 있는 컴퓨터이고요. 여기는 컴퓨터인데 CC라는 애가 갖고 1.3. 얘는 다른 스위치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04, 1번에 02번, 03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보통 맥 테이블은 처음 통신할 때는 맥 테이블이 아무 값도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맥 테이블의 정보값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여기에 컴퓨터가 1.6이라는 컴퓨터가 있고 그 KK라는 맥어드를 갖고 있는데 자 AA에서 핑해서 1.6을 입력을 하면 아마 1.6의 맥을 알고 싶어서 ARP 프로토콜이 자동으로 동작을 하죠. 그러면 ARP는 브로드캐스트입니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 프레임의 소스의 맥 어드레스는 AA가 되는데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는 모르잖아요. 1.1이 맥이 뭐니라는 거기 때문에 비어 있습니다. 자, 라우터는 프레임이 하나 들어오면은 뭐를 하냐면 들어오는 프레임의 소스의 맥을 봐요. 보고 자기 테이블에 그 소스 값이 있는지를 봅니다. 없잖아요. 없으면 01번 포트를 통해 01번에 AA라는 맥을 갖고 있는 애가 있구나라는 걸 착하고 이게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목적지 맥을 봤더니 목적지는 브로드캐스트예요. 목적지 맥이 브로드캐스트라는 의미는 브로드캐스트는 무조건 다 받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드론 쪽을 제외하고 이것도 서술용으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이 스위치는 프레임을 받으면 목적지가 브로드캐스트이거나 테이블이 없거나 하면 플로딩을 한다고 했죠. 아까 드론 쪽 인터페이스를 제외하고 컴퓨터 장비가 연결되어 있는 모든 포트로 그 트래픽을 보냅니다. 이걸 플로팅이라 그래요.
플루딩이라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ARP 요청에 가서 답이 돌려받겠죠. 상대가 나의 맥을 물어보는구나. 그러면 ARP 돌려받을 때 소스의 맥은 KK가 되고 데스티네이션 맥은 아까 여기에서 온 정보에 대한 답이니까요. 여기서 AA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 스위치는 받아서 요거에 관계되는 맥탭을 만들 거고 여긴 또 들어오죠. 여기서 보니까 소스의 맥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KK가 되어 있으니까 04번 포트 어디에는 KK가 있구나라고 만들고 여기 데스티네이션 맥을 보니까 AA잖아요. 그러니까 테이블에 AA가 있네? 그러면 난 그쪽으로만 보내야지 라고 해서 AA가 있으면 해당하는 쪽으로만 받은 거를 해당하는 쪽으로만 보내요. 이걸 포워딩이라고 합니다. 그럼 동작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배웠죠? 세 가지를 배웠죠? 뭘 배웠습니까? 들어오면은 플로딩, 아까 다 맥테이블에 정보값이 없으면 들어온 쪽을 제외하고 전부 다 흘러보낸다. 플로딩이라 그랬고 해당하는 값이 존재하면 해당하는 쪽으로만 보내고 나머지 쪽으로는 보내지 않잖아요. 그거는 포워딩과 필터링이 동시에 일어나죠. 그래서 그 단어입니다. 자, 어쨌든 뭐 요 문제에 대한 답은 쉽게 찾아지죠.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소스의 맥을 보고 자기 맥 테이블에 그 정보값이 없으면 갱신을 합니다. 있으면 있으면 목적지를 맥을 바로 보고 목적지 맥으로 전송을 하게 되죠. 자, 인그레스 트래픽이죠. 답은 여기 나와 있듯이 이 부분은 꼭 좀 더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스위치는 수신하는 모든 프레임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동적으로 받습니다. 테이블을 받아오는 그 과정을 러닝 과정이라 해요. 아까 프레임이 하나 들어오면 소스의 맥을 보고 테이블이 없으면 만들죠. 근데 만일에 A라는 맥 어드레스를 가진 애가 한번 내가 스위치일 때 프레임을 받았어요. 테이블이 없어서 A를 만들어 넣었어요. 테이블에.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도 A라는 맥 어드레스를 가진 애가 더 이상 통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맥 테이블의 정보값이 삭제가 됩니다. 기본 그걸 에이징 타임이라고 하는 인데 기본 5분 300초를 기다렸다가 더 이상 해당하는 쪽에서 트래픽이 들어오지 않으면 삭제를 합니다. 자, 아까 포워딩 해당하는 쪽으로 보내는 거 포워딩이라 그러고 다 흘러버리는 거 필터링이라 그럽니다. 자, 됐고. 자, 스위치창에서 맥러닝이 아까 뭐라 그랬죠? 맥러닝. 꼭 맥도날드 이름 같은데 맥러닝 아까 그 들어오는 트래픽을 동적으로 받아서 자, 맥 어드레스 테이프를 맥 어드레스 정보를 어드레스 테이블에 동쪽으로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을 맥러닝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또 문제 답을 말씀드렸는데 맥 테이블에 어떤 정보값이 들어올 때 01번 포트의 AA고 02번 포트의 BB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또 있겠죠. 근데 01번 포트의 AA가 다운이 돼서 더 이상 통신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통신이 없으면 삭제가 됩니다. 그게 5분, 기본으로 장비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보통 시스코 장비가 5분이다. 그래서 이게 CCN의 시스코에서 주관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시스코 장비 기준으로 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300초가 됩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 자, 이 문제는 영어를 보시면 키워드가 있어요. Initial Communication이라고 해서 초기 통신을 한 다음에 맥 어드레스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0) 1번 포트, (0) 2번 포트, (0) 3번 포트가 있고요. 01번 포트에 AA, 03번 포트에 BB가 있다라고 합시다. 1.1, 1.2. 통신을 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맥 테이블은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얘가 핑 1.2라고 치면
소스의 맥과 데스티네이션 맥을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목적지 맥을 모르죠. 그러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게 뭐예요? ARP 프레임이죠. 그래서 그 L2 뭐 뒤에 정보도 있지만 L2의 소스의 맥 어드레스는 자기 거니까 AA, 데스티네이션의 맥은 FAF라는 ARP 프로토콜을 발생을 해요. 그럼 요 ARP 정보를 위해서 얘가 들어갑니다. 그럼 얘 받았죠? 소스의 맥을 보니까 뭐다? 맥 어드레스는 앞에가 데스티네이션이고 뒤에가 소스로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소스의 맥이 AA다. 0, 1번에 누가 연결돼 있다? AA가 연결돼 있다는 거 하고 목적지 맥을 보니까 브로드캐스트잖아요. 브로드캐스트면 연결되어 있는 모든 곳으로 흘러보내야 되는데 연결된 곳이 여기밖에 없으니 여기로 흘러보냅니다. B가 받았어요. 자기한테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럼 답을 돌려준다고 했었죠. 답을 어떻게? 나는 소스의 맥은 BB로 데스티네이션 맥은 A. 나는 BB야 라고 돌려줍니다. 그러면 0, 3번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럼 이번에 스위치가 0, 3번에 BB라는 애가 있구나 하고 목적지를 보니까 A입니다. 그러면 목적지 A는 0, 1번으로 가야겠구나 해서 1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번 통신하면 초기 통신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 처음 한번 통신을 하고 난 다음에 스위치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뜻이에요. 자, 이걸 한번 하고 나면은 한번 통신을 했으면 여기 AA에서는 목적지의 BB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소스의 맥 어드레스는 AA라고 보내고 목적지의 맥은 뭐라고 보낼까요? 알고 있잖아요. ARP 테이블이 들어가 있잖아요. 한번 통신을 했으니까. 여기는 이때 그 다음에 BB 유니크하게 그대로 실어서 내보내게 되죠. 그러면 01번에서는 하는 역할이 뭘까요? 그냥 미러링 합니다. L2 스위치는 맥 테이블을 들어오는 프레임의 헤드 값을 바꾸는 역할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미러링을 합니다. 그래서 소스의 맥이 A구나, 데스티네이션 맥이 BB구나. 자, 소스의 맥을 보니까 A인데 0, 1번 기존에 게 있네. 그대로 놔두고요. 목적지 맥을 보니까 BB네. 있구나. 3번으로 보내고. 이렇게 통신을 하면 돼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 문제에서 요걸 했다 안 했다 차이가 있다는 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주체가 여기서 문제에서는 PCA인지 PCB인지 뭐 이런 건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스위치라고 지정을 하고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더 소스 맥 어드레스 아닙니다.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가 FF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ARP 요청할 때 목적지 맥이 FF,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가 된다는 거였고요. same 동일하게 소스의 맥과 데스티네이션 맥은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답은 3번 C가 되겠습니다. 4번 스위치의 데스티네이션 맥,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데스티네이션이 목적지란 뜻이죠.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소스와 목적지 맥 어드레스를 리라이트 한다, 덮어쓰기 한다 아닙니다. 답은 뭐 단순하게 몇 번이다? 아이고. 3번이 됩니다. 자, 요 문제가 그림이 같이 주어졌던 문제네요. 근데 그림에서 그림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셔야 될 거는 같은 VLAN인지를 보는 겁니다. 동일한 VLAN입니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같은 VLAN 안에서만 발생하는 거고요. 만일에 랜이 나누어졌다면 여기 VLAN 100이고 여기가 200이었다면 스위치는 여기서 맥 정보의 교체가 일어납니다. 자, 요 문제도 상당히 나왔을 때 상당히 재미있어서 제가 학교에서 중간고사 문제에도 많이 응용을 했는데 이 문제는 그냥 주는 문제인데도 학생들이 너무 깊게 생각하면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실까요? 그림을 참조하시오. VLAN ID는 아래와 같다. 자, 디폴트 VLAN이 뭡니까? 이 환경에서 디폴트 VLAN이 어떤 게 됩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 환경에서 디폴트 VLAN이 뭐지? 라고 하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찾게 돼요. 뭐 읽어보면 단순합니다. 해당하는 0번 포트는 VLAN 5번에 01번 포트는 여기가 01번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여기가 트렁크 링크니까. 트렁크 링크로 구성되어 있고 5번에서 20번 허용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문제에서 답은 그냥 이걸 볼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예요. 그냥 디폴트 VLAN이 뭐냐? 모든 스위치의 디폴트 VLAN은 변경할 수가 없어요. VLAN 1입니다. 항상 그냥 스위치 출시할 때, 생산해서 출시할 때
VLAN 1번 값만, VLAN 1은 항상 만들어져서 나오거든요. VLAN 1이 무조건 디폴트 VLAN이고 이 값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내용과 전혀 무관하게 그냥 디폴트 VLAN이 VLAN 1인 거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포트 패스트 명령어가 주는 효과는 뭐냐? 자, 이거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 포트 패스트가 뭔지를 아시려면 스페인 트리 프로토콜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또 워낙 긴 과정이라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스위치와 스위치 사이에 인터페이스 하나를 연결하면 만약 얘가 페일이 되면 더 이상 통신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두 개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보통 업업이 되어 있습니다. 업업이 되어 있고 아까 네트워크 개념 시간에 배우셨죠? 다 사용 가능한 상태이긴 한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냐면 트래픽을 발생시킵니다. 목적지가 테이블에 이 맥 테이블은 A라는 그러니까 B라는 목적지 값이 있고 이 맥 테이블은 C랑 D라는 목적지 값이 있어요. 그런데 목적지가 K라는 프레임이 있어요. 이 프레임을 보냈습니다. 테이블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흘러보내죠. 여기도 K가 없죠? 또 흘러보냅니다. 여기 또 K가 없죠? 흘러보내요. 언제까지? L2에는 이 프레임을 자동으로 폐기할 수 있는 카운팅 값이 없어요. IP에는 TTL 값이라고 해서 라우터 한 홉을 지나가면 TTL 값이 일시 감소돼서 0이 되면 언젠가는 폐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무한 루프라는 개념은 일단은 IP만 가지고는 그렇게 없는데 뭐 라우팅 프로토콜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스위치는 플러딩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맥 어드레스 정보를 항상 스위치에 다 가질 수 있지는 않거든요. 필요할 때만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두 개의 링크를 연결하면 이렇게 목적지가 없는 것 때문에 브로드캐스트 현상이 다운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용은 두 개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의 링크만 사용하게끔 한다. 링크를 두 개를 하긴 하는데 평소에는 얘만 사용을 하다가 얘가 문제가 발생하면 얘가 동작을 하도록 그러니까 업업이 되어 있는 거는 그냥 인터페이스 물리적인 값은 바뀌지 않고요. 그냥 트래픽을 보내는 동작을 누가 사용할 건지를 결정하는 프로토콜이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고 그걸 결정할 때 서로 이 장비와 이 장비 사이에 뭐를 주고받죠. 그죠? 이때 주고받는 게 BPDU라는 메시지입니다. 어찌하였건 이렇게 서로 간 두 장비, 여러 개의 장비가 서로 간에 어떤 정보를 주고받아서 너가 동작해라, 네가 동작해라, 나는 쉽게, 난 대기할게. 그래서 얘가 무슨 값이 생기면 얘가 사용되게끔, 자동으로 되게끔 하는 게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인데 이때 보시면 BPDU를 주고받고 포워딩 상태가 되기까지 보통 약 50초라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은 스위치와 스위치 간에 필요한 건데 이 BPDU한 메시지는 여기에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던 프린트가 연결되어 있던 여기도 전송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 포트들은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에서 참여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BPDU 메시지를 보내고 받을 이유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그냥 스위치 입장에서는 인터페이스 상태가 업이다 다운이다는 정도만 알지 그 인터페이스 너머에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지 라우터가 연결되어 있는지까지 다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설정을 하실 때 이 호스트가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포트에는 BPDU 메시지 STP의 선출에 참가하지 않도록 포워딩 상태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항상 너는 포워딩 상태가 되라 라고 하는 게 포트 베스트입니다. 이때 잠깐만 포트 값을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처음에 케이블이 빠져있거나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뭐 케이블을 연결하면 블로킹 상태에서 리스닝 상태, 러닝 요 상태가 돼야지 데이터 프레임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STP가 이렇게 요런 에이지 값을 가지는데 한 50초가 걸린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요 과정을 하지 않게 항상 요 상태로만 되게끔 하는 게 뭐다? 포트 베스트예요.
BPDU 메시지를 안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BPDU 메시지를 안 받는 건 아닌데 만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스위치인데 여기에 포트 패스트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컴퓨터예요. PC인데 컴퓨터입니다. 근데 여기 PC 대신에 스위치를 연결해 버렸다. 근데 얘는 BPDU 선출이 참가 안 하겠다 했는데 케이블을 연결해 버리면 얘 입장에서 BPDU 메시지 계속 보낼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선출 오류가 발생하겠죠. 자, 그러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포트 패스를 설정한 다음에 원래는 호스트나 프린트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장치가 교체가 되거나 여러 가지 공격에 의해서 BPDU 메시지를 받게 될 경우에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관리자는 BPDU 가드라든가 BPDU 필터를 명령을 넣을 수 있어요. BPDU 가드라는 명령을 넣으면은 BPDU 메시지가 들어오게 되면 셧다운이 돼버립니다. 필터라고 넣으면 포트 패스트라는 명령어가 지원되지 않게 원래 BPDU 메시지를 주고받는 상태가 되면 두 개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 여튼 문제를 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스피니트리 프로토콜에서 포트 패스트 명령을 넣으면은 뭐가 되냐? 컨버전 타임, 수렴 시간, 변화가 생겼을 때 그 결과값을 알게 되는 시간을 보통 수렴 시간, 컨버전 타임이라고 합니다. 네트워크에서는. 그래서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 스피니트리 프로토콜의 컨버전 타임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가 정답이죠. 리스닝 상태에서 이네이블, 이거는 요거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포트 패스트는. BPDU 메시지를 이네이블 하려면 포트 패스트를 하고 BPDU 필터라는 명령을 써주시면 되고요. 즉시 포트를 포워딩 상태로 바꾼다라는 건 맞는데 스위치가 재부팅 될 때 즉시 바꾸는 건 아니고요. 그냥 케이블을 연결했을 때 항상 포워딩 상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3, 4번.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예제 보기가 있는, 그림 보기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기를 먼저 보자면, 인터페이스 기가빗 1/11에 스위치 포트 모드 액세스다. 그러니까 컴퓨터나 프린터가 연결되겠죠? 근데 포트 패스를 설정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설정한다 그랬죠. BPDU 가드를 설정했네요. 이거는 컴퓨터에, 그 스위치에 여기에 포트 패스를 설정했는데 그러면 여긴 당연히 PC나 프린트기가 온다는 뜻인데 어떤 공격에 의해서 누가 요걸 빼고 여기다 스위치를 연결했어요. 그러면 BPDU 메시지가 오죠. 이럴 경우에 BPDU 가드라는 명령에 의해서 이 포트는 셧다운이 되게끔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필터라는 명령을 쓰면 포트 패스트 명령을 없애고 BPDU 메시지를 받아서 다시 STP 선출에 참여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다시 보자면 지금 포트 패스트 BPDU 가드라는 명령이니까 기가빗 1/11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BPDU 메시지를 수신하게 되면 스피니트리 BPDU 수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에러 디세이블이 셧다운이 되면 아까 에러가 발생해서 에러 디세이블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자, RSTP 802.1W가 STP보다 좀 더 레피드 빠르게 하는 방법인데요. 포트 모양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802.1D 그냥 STP죠. disable, blocking, listening, running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좀 더 어떤 동작에 의해서 좀 더 빠르게 수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동작은 따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맞고요. RSTP를 사용하면 그냥 다 디스카드 상태고 러닝과 포워딩 상태만 남아요. 항상 데이터 프레임을 보낼 수 있는 거는 포워딩 상태밖에 없습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와 연결될 때는 항상 포워딩 상태로 이루어지는 거고 자, 문제에서 디스카딩 외에 두 가지가 뭐 있냐? 802.1W에서는 아까 지금 방금 말했듯이 러닝 과정과 포워딩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지니어는 인터 스위치 VLAN에서 통신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VLAN 통신을 해야 되고 시스코 스위치와 다른 밴더 난 시스코 스위치를 연결하려고 한다. 자,
스위치와 스위치를 연결할 때 여기 VLAN10, VLAN20, 뭐 영업부, 네트워크 부서, 부서별로 랜을 나눌 수가 있죠.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기는 1.0으로 시작하고 여기는 2.0으로 시작하고 3.0으로 시작합니다. 어쨌든 네트워크가 다르면 라우팅을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스위치와 스위치 사이에 트렁크 링크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시스코 스위치이고 여기는 난 시스코 스위치입니다. 트렁크 링크를 설정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표준 프로토콜이 802.1Q이고요. 시스코 장비끼리 쓰는 게 ISL인데 ISL은 요즘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802.1Q. 자, 이것도 보기 그림이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상당히 쉬워요. 문제 키워드가 뭐냐면 네트워크 관리자는 VLAN 67이 언태깅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트렁크 링크의 네이티브 VLAN을 뭘로 둔다? VLAN을 67로 두고 다동큐를 사용한다는 뜻이잖아. 즉 설명드릴게요. 아까 스위치가 있고 스위치가 있습니다. 여기는 영업부서 VLAN 10번 아이디를 갖고 있고 VLAN 20번 아이디 이 두 가지만 합시다. 여기도 VLAN 10번, VLAN 20번, VLAN 30번 부서가 세 가지가 있어요. 1층, 2층. 여기서 들어오는 트래픽이 자 20번 VLAN에서 들어온 트래픽을 얘가 이게 20번 VLAN인지 10번 VLAN인지 어떻게 알아요? VLAN 아이디를 가지고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래픽이 들어오면 VLAN 정보값이 있는데 그러면 태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태그를 붙인다고 태그. VLAN 20번에서 들어온 애가 여기 지나갈 때 이 트렁크 링크입니다. 얘는 VLAN 몇 번 거다? 20번 거다라는 꼬리표를 붙여서 보내요. 그럼 여기에서 20번이구나. 20번 쪽으로 트래픽을 보내게 되는 건데 트렁크 링크 동작이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링크가 트렁크 링크 동작 못할 때는 하나의 브로드캐 액세스 링크로 동작을 하게끔 해야 됩니다. 이때는 태그를 하지 않고 보내는 VLAN 정보가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네이티브 VLAN이라고 하고 디폴트로 VLAN 1이 있는데 관리자가 보안사항으로 대부분 실시간 트래픽을 이용하는 걸로 많이 바꿔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문제에는 67번을 네이티브 VLAN을 하겠다 소리입니다. 다른 VLAN은 당연히 태그가 되죠. 일단 네이티브 VLAN은 언태그가 되고 다른 건 태그가 되고 이게 802.1Q입니다. 이럴 때 이제 네이티브 VLAN을 바꿔주는 명령어가 뭐냐라는 문제인데 뭐 스위치 포트 트렁크 네이티브 VLAN 67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언태그된 프레임이 도착했다. 네이티브 VLAN 정보가 들어왔다라는 소리겠죠. 아래의 정보를 보고 답하시오. 자, 이거를 수신할 때 어떻게 동작하겠느냐. 자, 보시면 show running 해서 인터페이스 정보값인데 해당하는 인터페이스 기가빗 01번은 보니까 access VLAN 11번이고요. 트렁크로 동작할 건데 여기 트렁크로 또 동작을 합니다. 트렁크로 동작을 하게 되고 해당한 트렁크 링크는 1번에서 10번 VLAN만 허용을 하게 돼 있어요. 즉 스위치 두 대가 있으면 1번부터 100번까지 VLAN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번하고 10번, 1번에서 10번 VLAN만 여기를 통과시키는다라는 뜻이고 단 하나 무조건 통과되는 건 네이티브 VLAN 태그하지 않고 5번을 됩니다. 자, 문제에서 인터페이스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프레임이 수신되면 얘는 VLAN 몇 번으로 여기서 딱 들어왔습니다. 여기 네이티브 VLAN 5번이라 적혀 있는데 태그가 없어요. 그러면 1번에서 10번 중에서 얘는 당연히 어디로 간다? 5번으로 가죠? 해당 프레임은 5번으로 처리됩니다. 태깅이 없으니까. 자, 요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 되게 재밌는 문제입니다. 요거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문제는 다양한 아웃풋으로 이거는 지금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동일한 문제인데 그림을 다르게 두고 또는 텍스트로 상당히 많이 출제됩니다. 정확하게만 알아두시면 절대로 틀릴 수도 없고 전체 문제를 공부하시는데 상당히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이해를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트렁크 링크가 어떤 동작을 하느냐라고 보는데 지금 보니까 패스트 스위치 1번에
인캡슐 다정큐입니다. 태깅을 하지 않습니다. 네이티브 VLAN은. 여기는 네이티브 VLAN이 999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VLAN 999가 들어오면 태그 안 하고 내보낸다 소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VLAN 99라 돼 있습니다. 얘도 트래픽을 내보낼 때는 99번 VLAN 정보는 태그를 하지 않고 내보낸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VLAN, 네이티브 VLAN이 다르면 사실은 제대로 동작을 할 수가 없는데, 자,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999번에서 보내는 VLAN 정보를 보냈어요. 근데 얘는 받았어요. 받았지만 태그가 없는 정보니까 얘는 네이티브 VLAN 몇 번으로? 99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999가 아니고 장인은 99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동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이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트렁크 링크는 생성되지만 일치하지 않은 네이티브 VLAN 등은 하나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으로 동작을 합니다. 요거는 그냥 얘 입장에서는 99번 VLAN이라 생각하고 얘 입장에 999 VLAN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앞전 문제랑 동일한데 그림만 다르고 묻는 문제의 그 단어가 다를 뿐이고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보겠습니다. 스위치 2번이요. 스위치 1번에서 수신한 스위치 2번은 어디로부터? 스위치 1번에서 오는 VLAN 10번. 스위치 2번은 스위치 1번에서 오는 VLAN 10번 정보 어떻게 할까요? 보겠습니다. 스위치 1번 보니까 네이티브 VLAN이 10번. 여기가 네이티브 VLAN이 10번이죠. 내보내죠. 여기까지 전송 문제 없죠? 문제가 없습니다. 내보냅니다. 내보내고 그럼 얘는 받았는데 VLAN 몇 번 잘못 설치했지만 100번이잖아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태그가 안 되어 있는 트래픽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얘는 100번 VLAN이구나 생각하죠. 그러면 100번 트래픽으로 보냅니다. 물론 못 찾겠죠. 잘못된 거니까. 자, HSRP라는 건 디폴트 게이트웨이, 즉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인 이걸 라우터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코어라 치면 여기도 1.1, 여기도 1.2라는 IP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긴 스위치고 스위치입니다.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다 생각합시다.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전부 다 네트워크가 1점대로 시작한 같은 랜이에요. 같은 동일한 랜이에요. 같은 회사라고. 자, 근데 분명히 물리적인 IP가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뭐죠? 여기 랜 밖으로 ISP 쪽으로 나갈 때 처음으로 만나는 IP가 디폴트 게이트웨이예요. 그런데 이 컴퓨터들은 여러분들 컴퓨터에 디폴트 게이트웨이 IP는 하나만 입력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컴퓨터들은 대체 나가는 쪽에 IP가 2개나 있어요. 실제로 사용하는 게 2개나 있네. 어떤 IP를 지정하실래요? 1.1만 지정하신다면 만약 1.1이 문제가 됐을 때 분명히 나가는 출구가 다른 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통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는 만약에 1.2를 지정했는데 1.2가 문제가 생기면 1.1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리적인 디폴트 게이트웨이 IP는 2개나 실제로 여기 컴퓨터에 입력하는 IP들은 이 2개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가상 IP와 가상 맥을 하나 만들어줄 수 있어요. HSRP라는 프로토콜 설정하시면 그래서 관리자가 1.10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컴퓨터에는 전부 다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1.10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 여기는 그룹, HSRP 그룹을, 여기 그룹은 HSRP 1번 그룹을 하고요. 여기는 2번 그룹을 했는데 1번 그룹에서 들어오는 거는 1번 1.1로 가고 2번 그룹에서 들어오는 거는 1.2로 가게끔 어디에서? 여기에서 HSRP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액티브와
스탠바이 라우터라는 명령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다 IP는 전부 다 뭐로 입력되어 있다고? 1.10으로. 디폴트 게이트가 1.10으로 돼 입력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1.10으로 와서 여기까지 오면 HSRP 프로토콜 동작에 의해서 여기로 트래픽이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일에 여기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 설정되어 있는 액티브 라우터가 1.1이 아니고 1.2로 바뀌게 됩니다. 스탠바이로 했던 게. 그러면 얘네들은 트래픽이 이렇게 나가게 되죠. 이 컴퓨터에 어떤 설정이나 IP가 바뀌지는 않았어요. 근데 통신은 끊어지지 않고 됩니다.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반드시 이중화를 해놔야 돼요. 사용자는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이중화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으나 실제로 많은 캔버스 네트워크 규모에서는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물리적으로 이중화시켜 놓고 실제로 사용하는 건 가상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이게 HSRP인데 자, 이 문제를 풀어볼까요? 그러면 HSRP는 펄스트합 이중화, 펄스트합이 디폴트 게이트웨이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라우터가 하나 있어요. 여기가 IP가 1.1, 여기 스위치가 있고 컴퓨터들이 있습니다. 램 바깥으로 나갈 때 처음에 만나는 이 IP가 뭐라고요? 디폴트 게이트웨이입니다. 디폴트 게이트웨이입니다. 그래서 펄스트합을 이중화, 여기 펄스트합이 처음에 나가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뜻합니다. 어떻게 제공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를 합니다. 버추얼 맥과 버추얼 IP 어드레스를 그룹을 맺어서 공유를 합니다. 라우터는 서비스를 하죠. 누구한테? 랜상에 있는 호스트들한테. 답은 A번입니다. 자, 다음번 문제는 똑같이 근데 HSRP에서 액티브 라우터가 동작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보시면 액티브 라우터가 HSRP의 액티브 라우터가 페일이 될 경우는 누가 그 역할을 대신하느냐 한데 아까 말씀 스탠바이 라우터가 대신을 합니다. 자, HSRP에 설정할 때 라우터가 만약에 한 뭐 4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IP가 뭐 그렇게 많이 존재는 할 수 없으나 여하튼 그 설정을 하면 가상 IP가 여기 가상 IP가 있는데 그 중에 실제로 동작하는 라우터를 액티브라는 라우터를 말하고요. 액티브가 문제가 생길 때 그 다음 이어받을 애가 스탠바이 라우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백업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답은 스탠바이. 자, 이 다음에 이더 채널 문제입니다. 이더 채널은 스위치 포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의 링크를 그냥 사용하면 나머지 링크가 또 그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개 애그리게이션 묶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잠깐 뒤에 보겠습니다. 프로토콜이 그냥 동작하지는 않죠. 약속사항들이 다 있죠. 약속사항이 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치 2대가 있는데 여기는 시스코 거, 여기는 주니퍼 거, 난 시스코죠. 자, 4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이더 채널을 만들려고 해요. 이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2가지가 있습니다. LACP와 PAGP가 있는데 LACP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표준 프로토콜. PAGP는 시스코 장비일 때 쓰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더 채널을 묶을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몇 가지 약속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네트워크 펀더멘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냥 케이블을 연결하지만 그 케이블을 연결하면 그 녹색불이 항상 깜빡깜빡이고 있고 언젠가는 갑자기 또 주황색 그 램프가 LED가 표시가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아무 작업을 하고 있지 않아도 그 연결된 케이블 그 인터페이스와 인터페이스 사이는 일정의 시그널링을 보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 자, 여기에서 설정을 하고요. 여기서 이더 채널 설정을 했을 때 서로 주고받는 게 협상인데 이더 채널 할래? 그렇게 하자라는 뜻인데 서로 간의 약속사항이 맞아야 돼요. 보시면 LACP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는 전혀 협상 안 하겠다. 그냥 무조건 난 이더 채널이야. 항상 나는 이더 채널이야. 라는 뜻이에요. ON이라고 설정을 했는데
여기엔 갑자기 액티브로 해서 이더 채널 협상하는 신호를 보내면 이건 동작이 되지 않습니다. 액티브는 내가 협상하겠다. 나 이더 채널 너랑 나랑 나는 LACP를 사용하고 100메가를 사용하고 있어. 4개 정도 묶을 거야. 뭐 여러 가지 협상 조건을 제안하는 애가 액티브입니다. 나도 제안하고 상대가 제안했으면 비슷한 조건이면 액티브가 이더 채널이 형성될 거고요. 패시브는 상대가 제안하면 무조건 다 받아들이겠다 소리예요. 나는 제안을 하지 않지만 상대가 나한테는 제안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on은 협상 자체를 아예 안 합니다. 무조건 난 이더 채널 할게. 너도 on해. 그냥 같은 조건이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액티브는 이런 협상으로 제안을 합니다. 근데 패시브는 제안을 받아들이기만 하니까 무조건 이더 채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액티브와 패시브. 근데 액티브와 액티브 다 됩니다. 근데 패시브와 패시브는 안 되죠. 패시브하고 패시브이면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협상이 오길 때까지. 그럴 때까지 절대로 이더 채널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 그런 문제입니다. 보시면. 자, 여기서 보시면 어떤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더 채널에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액티브를 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느냐. 자, 이더 채널을 구성하는 명령어는 이더 채널 인터페이스 모드에서 레인지 모드겠죠. if 레인지 모드에서 번호 적고요. 모드 적고요. 뒤에 액티브인지 디자이블인지 이게 적으시면 되는데 아까 안 본 것 중에서 하나가 자, 액티브와 같은 게 디자이블입니다. PHP에서는 그러니까 액티브랑 디자이블 두 가지가 됩니다. 답은 자, 그 다음에 또 이더 채널입니다. 없이 보시면 네고시에이션 프로토콜을 사용하지 않고 이더 채널 구성하는 거 아까 말씀 on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L2 이더 채널인데 LACP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쪽에 무엇을 두 스위치 협상하기 위한 것은 무엇을 설정해야 되느냐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기 문제인데 여기 두 개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는가? LACP를 사용한다 그랬죠? 깜짝이야. 이것도 있는데 되는데 생각했네. 요거는 PHP고 액티브. 둘 다 패시브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둘 다 액티브는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트렁크 링크죠. 당연히 스위치와 스위치 사이니까. 자, 두 번째, 그 다음 문제. 이더 채널에 LACP를 사용합니다. 어떤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해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LACP를 사용해서 이더 채널을 구성하고 있고요. 협상 시작 패킷을 보내려면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뒤에 보겠습니다. 자, 둘 다 XS고 VLAN2입니다.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 LACP입니다. 둘 다 패시브, 액티브 가능하죠. on은 상대가 on이면 됩니다.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문제를 놓칠 뻔했네. 여기서 이더 채널을 사용합니다. 단지 여기서 only 스위치 1이 이더 채널 협상 프로토콜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답이 두 개라서 스위치 1이 보낸다고 했으니까 스위치 1이 뭐 해야 되죠? 액티브고 상대가 패시브 가능합니다. 이건 안 되고 답은 3번 됩니다. 자, 두 이더 채널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게 스위치 2에서 어떻게 변경해야 됩니까? 자,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실제로 아웃풋이 시험에 등장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를 더 보셔야 되냐면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보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쇼 이더 채널 서머리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이더 채널을 하면 포트 채널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이 L2 스위치 여기 만약에 그 L3 이더 채널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려면 L이 되겠죠. 자, 라우터 R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다운이 되어 있고 I가 되어 있습니다. 동작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왜 동작을 하지 않는지 찾아보겠습니다.
포트 채널이고요. 패시브 모드이네요. 패시브 모드이고 여기도 패시브 모드입니다. 그럼 여기 쪽이 뭐예요? 여기도 패시브 모드네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액티브 모드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위치 2에서 뭐를 바꿔주시면 됩니까? 액티브 모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체인지 LHP 모드를 액티브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4번, 2번.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IP 연결에 관한 라우팅 프로토콜 그리고 IP 라우팅 테이블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